안녕하십니까. 생물 시사성 테마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간단히 목차를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쪽 부분에는 기존에 출제됐던 시사성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생물은 시사성 테마라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유는 물리나 화학은 이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연구 성과들이 나와도 이미 물리화학은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결과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구과학도 좀 그렇죠. 근데 생물의 경우는 생물도 뭐 물리화학, 지구과학처럼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 분자생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생화학도 발달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뭐 노벨상을 받는 연구 성과 같은 경우에는 좀 생물학의 큰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본서에 없더라도 좀 생물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비드-19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비드-19의 바이러스가 사스코브2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심각한 질병이 이제 인류를 위협했을 때도 생물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사성 현재 중요한 그런 테마들이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쭉 정리를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 해설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 기본 강의나 기출 해설 강의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진짜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시사성 테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전에 먼저 그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강을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촬영을 해서 동영상이 벨리사 스쿨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2021년 2월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차 시험에 사스코브2가 언급된 문제가 나오긴 했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기보다는 PCR 중에 조금 응용된 PCR인 RT-PCR, 역전사 PCR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출제됐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출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성 테마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큰 걸 꼽으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그 다음에 이제 시사성 테마가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이라고, 우리말로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또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라고 합니다. 이 일종의 기술인데 2020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연구자들이 굉장히 좀 생물학에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생물학의 미래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얘는 DNA의 원하는 서열을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르는 부위의 서열을 임의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생물학계에서는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드디어 그 기술이 나왔고, 생물학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언제 출제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시사성 테마로서 차세대 서열 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서열 분석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쌩어라는 과학자가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개발을 해서 서열 분석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게 1970 몇 년 정도에 개발이 됐고, 한 1980년 정도에 쌩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존의 방식이고, 서열 분석 다음 세대의 서열 분석이 개발이 돼서 이제 교재에 실렸습니다. 교재는 그 일반 생물학에서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가 캠벨이라는 저자의 캠벨의 바이올로지죠. 거기에 좀 그림하고 자세히 실렸고, 실제로는 쌩어의 서열 분석 방법을 1세대라고 하면 얘는 2세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 방법이 2015년 정도에 상용화가 됐죠. 현재는 거의 뭐 4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캠벨에도 2세대가 좀 자세히 나와 있고, 3세대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 몇 줄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라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2세대지만 차세대 서열 분석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음 시사성 테마는 항생제 내성, 다중약물 내성, 항생제 개발 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얘는 앞에 코로나나 크리스퍼 캐스9이나 차세대 서열 분석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의 핫한 이슈는 아니고, 사실 40년, 한 30년 전부터 계속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박테리아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계나 의학계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인류가 박테리아,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를 많이 개발을 했지만, 세균들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다 갖게 돼버리면, 그때는 사실 세균 감염증에 대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생물학계에서는 한 30년 정도 계속 우려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급박한 중요한 이슈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근데 언제든 출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것들보다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시사성 테마라고 하면 말씀드린 세 가지, 코로나,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부분은 방어용으로 좀 가볍게 그냥 그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용어 및 개념은 최근 한 10년간의 노벨상 수상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벨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게 하이탑인데, 하이탑도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일부가 내용이 되게 컴팩트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잘라내고 개정이 됐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캠벨이나 하이탑 같은 교재에 새로운 용어가 추가됐다는 건 생물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그게 텍스트북에 실린 거기 때문에 좀 용어 자체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세히 공부하실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용어의 개념이 그런 정도였다 정도는 봐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용어들이 몇 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독립문제 하나를 만들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고 그냥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방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